안녕하세요.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맡은 이정수 교수예요. 사실 무슨 말을 배울 필요가 있어?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언어를 배우려면 영어나 가르쳐야지. 중국어가 요즘에 중국이 뜨니까 중국어 또는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써요. 지금 제일 중요한 과목을 배우고 있다고. 그럼 모두가 다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그렇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현을 하죠.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얘들아 이러면 아이들이 따라 하겠냐고. 아주 유능한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따라 하겠냐고. 오늘 주제는 뭐다 소풍이다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말을 전달해야 통화한 아이다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언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지요. 특히 요즘은 갈수록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친구들은 말짱 그러기도 해요. 얼짱도 중요하지만 말짱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스피치는 능력 평가의 척도라고도 말을 해요.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님들하고 제가 교육을 할 땐 이런 걸 표현을 하죠. 여기 200개가 들어있는데 이걸로 10개도 못 나온다. 그럼 누가 여기 200개 들어있는 걸 인정하겠냐고. 여기 10개 들어있어도 여기 200개로 표현하는 친구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성공하려면 스피치부터 잡아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이유가 여러분 TV의 그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철에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든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패널들이 나와서 그 사건 자체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걸 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아주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게 내 의견하고 똑같아 이러지만 아이고 저 정도밖에 표현 못해?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탁월한 스피치 능력. 이거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 의견도 내놓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위 사람의 협력을 얻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라는 건지 무슨 노래의 동작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협력을 하는 소통으로는 굉장히 스피치 능력이 중요하죠. 또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면 창조의 원동력이 돼요. 어떤 이론을 딱 말을 하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은 팀들이 모여서 훌륭하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존술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이 무한 경쟁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이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 승진하는 과정부터 그의 많은 사회 집단과의 이 어울림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존술이에요. 스피치 능력이. 또한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요. 경쟁력 하면 정말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던 것을 200% 표현하는 브리핑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박수 막 치면서 할만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애를 많은 오랜 시간 썼는데 브리핑 시간에 그 어필을 제대로 못하면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어서 큰 박수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멋진 스피치는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을 요술 또는 요즘에 유행하는 굉장히 뜨고 있는 요리하시는 셰프 그분들한테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4식구 살았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 이렇게요. 그런데 고춧가루, 마늘, 뭐 간장, 뭐 이런 거 가지고, 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4식구 먹을 수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유명한 셰프들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모양도 좋게, 영양가도 높게,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먹고 싶게 되는, 먹는 사람으로부터 욕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멋진 스피치는 요즘 뜨고 있는 요리 잘하는 셰프들과 같다.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는 언어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하게 되면 맛있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리더들은 리더 그러면 너무 또 대단한 사람만 리더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아니요.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 리더시죠. 아이들이 클 때까지 보호자니까. 또는 사회의 리더,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또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리더가 있잖아요. 정치 쪽에서는 정치 리더가 있잖아요. 이런 리더가 적극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스피치를 하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없어진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중파에서 사장님, 회사 대표가 나와서 막 광고도 하는 것도 보셨죠? 이제 점점점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어울려서 말할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찾아봤어요. 그걸 쭉. 물론 열심히 한 사람, 시간을 아껴서 공부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는 분들이었겠지요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스피치를 연마한 사람들이라고 나왔어요. 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열악한 조건에서 대통령이 된 링컨 대통령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분은 어릴 때 여러분 일화를 다 아시지요.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빌려다 봤는데 지붕이 새서 다 책이 젖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 책값을 물어줄 돈이 없으니 여기서 이 농장에서 열심히 그 책만큼 일을 해주겠노라 했던 거 아시죠? 그만큼 열악하고 가난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쓴 나라에서는 이 문구를 아주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또 하나, 역시 미국 대통령이에요. 스피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그분을 평가를 합니다. 또 스피치에 관련된 책들을 가장 많이 팔게 하신 대통령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분의 연설은 미국 국민을 움직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도전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연설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단할 수 없고 2014년 6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저는 오바마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참고로 들어봐 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고요. 박수가 계속 나오니까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를 오바마 대통령이 9번 정도를 외칠 정도로 대단한 감동을 줬던 연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주, 링컨의 고향 일리노이를 대표하여 저에게 전당대회 연설의 특혜를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밤입니다. 이 단상 위에 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 아버지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염소를 몰면서 낡아 빠진 지붕 아래 교실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는
영국 가정의 노예이자 요리사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자식의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 덕분에 아버지는 장학금을 받아 마법의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장소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등불을 밝혀준 곳입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대공황 시절 공장을 다니시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진주만 습격 다음 날 패턴 장군 부대에 입대하셨고 유럽으로 진군하셨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자식들을 폭탄 공장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이라는 의미의 버락입니다. 이 이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이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가장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관대한 나라 미국에서는 교육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부모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부모님께서 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연설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보면 자기의 창피하고 부족한 부분, 아킬레스 부분이 막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주 케냐에 가난한 곳에서 공부했다는 부분. 또 외할아버지는 어떻고 외할머니는 어떻고 자기 어머니는 어떻고 결코 자기는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다.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정말 오바마 대통령의 그 후에 지금 스피치가 각 나라에서 굉장히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요. 회사 재건한 아이아코카라는 사장님. 이분의 연설은 더 기가 막혀요. 훗날 제 다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 아이아코카의 그 연설물도 잠깐 소개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스피치를 연마한 사람들의 네 번째 대상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애플 회사의 스티브 잡스랍니다. 그분은 스탠포드 2005년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항상 갈망해라, 항상 도전해라,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계속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 갈망만 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그분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많은 대학생들, 졸업생들, 부모들한테 공감이 되고 스티브 잡스의 책을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올까요? 이 스티브 잡스도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분은 이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대요. 부모가 버렸지요, 이 친구를.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겠어요. 엄마 아빠도 못 만나고. 심지어는 대학도 중퇴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대학 중퇴라는 건 굉장히 누구나 다 공부한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졸업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깜깜하고 암담한 실패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세계에서 참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죠. 이 스티브 잡스가 까만 티셔츠 입고 나와서 그렇게 연설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미국만 있냐는 거예요. 외국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부터 말씨, 솜씨, 맵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 솜씨나 맵씨는 그런 거 비슷하겠지만 말씨라는 생각은 조금 잠깐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여자가 특별히 말을 하는 건 절대 금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말씨가 예쁜 사람,
환영을 받았어요. 중국을 가볼까요? 몸신자, 말씀 언자, 서예할 때 글씨 이렇게 서야하는 서자, 판단할 판자, 신언서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다. 물론 몸이 건강하고 멋지고 정말 튼튼하고 예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글을 잘 쓰고 생각을 잘해서 글로 잘 표현하는 거, 그걸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엔 프랑스로 가실까요? 프랑스에는요, 어느 카페 앞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도 가끔은 언어 때문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거기는요, 손님이 와서 커피! 그러면 7유로. 반말했을 경우는 1만 원을 받는데요. 10,000원. 그런데 똑같은 커피 신청해도 커피 플리즈,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을 받아요. 4.25유로. 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커피를 마시는 장소에. Hello, coffee please. 그럼 1.4유로로 팍 떨어져요. 7유로짜리가.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단돈 2,000원만 받는다는 거죠. 10,000원짜리를. 자, 우리가 반말했을 땐 똑같은 커피를 마시면서 10,000원을 받아요. 커피 주세요 하고 존댓어를 조금 쓰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2,000원. 말로 상대방을 마음을 흔쾌하게 만드는 거, 말로 이 세치어가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저주하는 거,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특히 여러분 결혼하셔서 첫 아가를 낳으신 분들 새롭잖아요. 날마다 신기하고 신통하고 감사하고 새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빠, 엄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엄마가 아빠가 책을 읽어줬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을 자꾸 들려주죠. 아름답고 곱고 예쁜 말을 자꾸 들려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태교 때 들었던 말대로 많이 아빠 목소리 알아듣고 예쁜 아이가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태교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의사가 그러면 좋은 말씀 들어라. 좋은 음악 들어라. 태교도 듣기부터 좋은 말씀 찾아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영어, 중국어 이런 데 좀 밀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화센터에서 특강을 해봤던 아이 부모 중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부모가 있어요. 그 아이들 그룹은 그 영어 학원을 다닌대. 영어 유치원. 지금도 영어 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한글을 하나도 못 쓰게 한답니다. 하루 종일 영어로만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막 급수가 올라가면 엄마들끼리 막 샘내고 우리 아이는 언제 급수 올려주냐고 정말 그 선의 경쟁이 막 일어난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모 사립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립초등학교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가서 문제를 조금 느낀 게 있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글짓기 시간에 뭐에 대해 써라, 봄비에 대해 써라 이러면 그 한글을 많이 썼던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끄적거린대요. 그런데 역시 선생님이 한글로 수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리 사립이라도. 그랬더니 그것을 영어로 풀어갖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답답해하더라.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알라고 영어만 쓰라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수업을 한글로 하더라. 그래서 한글이 너무 중요한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목소리는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 그렇고요. 또 나는 또 목소리가 굵고 이래서 말을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목소리는 타고났지만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같은 문장이라도 같은 말을 해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그런 차원의 목소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요, 아이들이 막 운동회 때 막 신나서 박수치고 소리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신나게 잘하다가 다음날쯤 되면 괜히 목이 이러고 목도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4학년 때쯤, 요즘은 4, 5, 6학년 정도 되면 그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성기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때 목소리를 잘 아껴서 예쁘게 쓰면 영원한 목소리를 잘 간직하게 되고, 이때 변성기 때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막 난리를 치면 목소리가 좀 예쁘지 않고 피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4, 5, 6학년 때는 반장도 안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회 때 소리 지르는 것도 가능하면 자제시킨다는 거죠. 요 변성기 때 목소리를 잘 유지하고 간직하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 먼저 목소리의 6요소 중 빠르기, 음속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빠르기, 음속도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 말 대짜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되게 느린 분이 계세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요거를 빠르기라 그러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빠르게 하면 상대방이 놓치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때로는 느리게, 때는 빠르게, 또 호흡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내가 말이 빠르다, 그럼 천천히 또박 연습하면 이거는 큰 문제 안 되지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연습하게 되면요. 이번엔 크기를 얘기해 볼게. 크기.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지를 크기라고 그래요. 물론 마이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너무 이 청중이 많은데 마이크 없이 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청중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비인후과에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침서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높이예요. 높낮이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계속 높은 사람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MC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높은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소리가 좀 낮아요. 낮아서 차분하지만 좀 이렇게 좀 조금 잘 안 들린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 목소리의 그 높이는 그 예리함을, 저 사람 참 예리하다, 참 굉장히 샤프하다,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지만, 이 크기는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가 크면 강하겠죠. 아무래도 약하겠죠. 약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 노래의 높낮이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크기는 점점 크기, 점점 여리게, 점점 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그것처럼 우리 목소리도 말할 때도 점점 여린 것도, 큰 것도, 빠른 것도, 천천히 하는 것도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자, 이번에는 길이에요. 길이는 얼마나 한 음절을 오래 끄느냐, 이걸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나중에 나와요. 저랑 장음, 단음 연습할 건데요. 우리 한글은 긴 소리, 짧은 소리가 구분해서 발음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얘기하면 이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잖아요. 깜깜한 밤도 있지만 먹는 밤도 있잖아요. 또 음절이 같은데 다른 뜻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장음, 단음, 그래서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짧게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저랑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5번째는요. 쉬기예요. 호흡, 호흡. 단어와 단어 사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쉬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요. 2마디 위에 이렇게 쉼표도 있고요. 4마디 이렇게 긴 쉼표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쉬어야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계속 끌면 합창이나 이런 것이 조화롭지 않잖아요. 우리 말에도 적당한 쉬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막 이어서 읽다 보면 말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배울 때는 띄어쓰기만 나왔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랬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까 봐. 그 띄어쓰기인데 요즘엔 여러분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책에서 한번 보세요. 띄어읽기라는 걸 해요. 띄어읽기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이 띄어읽기를 많이 하면 이해력이 급속도로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엄마나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하는 이유는 이 띄어읽기를 좀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야 이해력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하게 되지요. 보세요. 세계적인 수학학자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이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와서 막 물리화학, 과학을 열심히 강의해준들 이해력 없으면 아무런 이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자꾸 띄어쓰기를 하면서 띄어읽기를 하면서 호흡 조정을 하면서 자꾸 읽어줘야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수학과 과학이 이해력이 급성장해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국어는 공부하는 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수학, 영어, 과학 못지않게 국어를 얼만큼 잘하느냐, 한글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과목의 이해력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단어와 단어 사이가 가장 짧아야죠. 단어를 연결해야지. 소풍, 엄마 이렇게 오래오래 띄어서 하면은 아주 아가들 빼놓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사이에서 쉬는 시간이 가장 길겠죠. 자, 이제 본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아무래도 숨쉬기가 조금 길다는 거예요. 이번엔 6번째 힘주기예요. 힘주기.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땐 힘을 줘요. 너만 잘하는 법이니? 나도 잘한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할 때 너만 잘하니? 나도 잘한다. 이거보단 나도 잘한다. 이렇게 안방지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힘주기예요. 강함이에요. 액센트예요. 그럼 나도 잘한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지시켜주고 조지시키기 위한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을 내용상 중요한 거 또는 이렇게 이건 내가 꼭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 이런 데는 단어나 구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강세를. 이걸 힘주기라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계속해서 저랑 스피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